네, 2024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첫째 날 키노트 트랙의 두 번째 주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노트 트랙의 두 번째 주제 발표는 한국 지멘스의 김태우 이사님 모시고 지멘스가 제시하는 산업 생산을 위한 혁신 가속화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지멘스의 김태우 이사님 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고요. 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지멘스에서 디지털 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태호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고객들이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나 뭐 어떤 스마트 팩토리 컨셉을 잡고 공장 또는 뭐 전체 회사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할지 문의를 하실 때 해답을 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지금 오늘 참여하시는 고객분들이 좋은 인사이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멘스 하면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이제 발표하는지 상당히 관심들이 많고 그렇죠. 네. 최근에도 뭐 CES에서 대표님이 또 발표하시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업계에 다양한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하실 내용이 이제 디지털 트윈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디지털 트윈 관련된 내용인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좀 인사이트를 더 가져가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결국 디지털 트윈 솔루션들이라는 게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현실 좀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이제 좀 다시 현실 쪽에 접목시킨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단순히 그래픽적인 리소스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매니징만 했다 그러면 지금은 뭐 CES에서 저희 그 회장님이 기조연설 하셨다시피 뭐 인더스트리 메타버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디지털 트윈하고 메타버스는 가는 종착지는 같지만 출발점은 조금 달라요. 디지털 트윈은 뭐 자율주행 예를 들다시피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리소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뭐 흔히 설명드리면 싸이월드 같은 거 약간의 이제 사람들이 몰입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약간 상거래도 일어나고 약간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흥미 위주의 온라인 게임처럼 좀 이쁘거나 그래픽적 리소스 그리고 여기 뭐 발표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뭐 AR 글라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참여형 솔루션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각각의 장점을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접목해서 나오는지를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결과로 어떻게 우리가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뭐 서스테너빌리티, 지속 가능성한 그런 부분들 그런 걸 어떻게 추구하는지를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조금 인사이트를 가져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가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이렇게 좋은 장점들을 결합시킨 하나의 컨셉으로 이제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우 이사님이 준비한 지멘스가 제시하는 산업 생산을 위한 혁신 가속화라는 주제 발표 듣고 나서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죠. 예.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대제목은 뭐 지멘스가 제시하는 산업 생산을 위한 뭐 혁신 가속화인데 결국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빅데이터를 매니징하고 그걸 활용해서 현실 생활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을 좀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동영상은 저희 지멘스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가져가는 기본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는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빅데이터를 매니징해서 뭔가 하나의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주기 위해서는 일반 산업 분야나 이런 쪽의 솔루션 가지고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코시스템이라고 이제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파트너들과 형성을 해서 그분들의 장점을 가져와서 저희가 가진 노하우와 접목시켜 맞춤형 테일러드 된 솔루션을 주겠다라는 컨셉을 설명해 드리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혼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다라고 가열차기 시작하기보다는 어차피 가는 길은 똑같기 때문에 잘하는 장점들 그래픽적 리소스가 강하면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그 다음에 뭐 예지 보전이 강하면 벤틀리 네바다 같은 회사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단계 진보된 솔루션을 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화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 앞에 보이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생활을 살고 있어요. 그냥 코로나 사태를 한번 맞이하고 난 뒤부터 여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로 지금 기후 변화들. 지금 뭐 갑자기 영하 뭐 20도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또 오늘은 영상 뭐 5도, 7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 계속 CO2 때문에 일어나는 기후 변화는 끊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뭐 메르스부터 발생했던 바이러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시피 앞으로도 어떤 변종이 나올 줄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하마스 사태 등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이 그냥 예전에 효율이나 그 다음에 생산성만을 강조하던 그 삶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생긴 겁니다. 지금 앞에 오버듀가 뜬 것처럼 서스테이너블, 우리 삶을 여기 앉아있는 여기 모든 분들 그리고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삶이 그대로 유지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산업 분야에서도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ESG 같은 토픽처럼 이런 저희의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태스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코로나 팬데믹을 생각해 보면 그때 회식 문화가 굉장히 많았죠. 여러 명 모여서 같이 뭐 그냥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런 문화가 있었다면 갑자기 사람들이 외부 활동 못 하게 되면서 편의점에 뭐 4개의 10,000원짜리 아빠 맥주가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우리의 생활을 산업군에서도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계속 나는 그냥 큰 보틀만 생산하겠어 라고 하면 그 회사는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연하고 신속하게 뭔가가 바뀌어야 우리가 당면한 과제 그리고 이런 재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해법을 이제 빅데이터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전에 계속 이제 2016년 이후에 거의 뭐 한 8년 이상을 지속돼 왔죠. 그러면서 효율성을 중시하고 유연성을 중시하는 데에서 한 단계 더 토픽이 나온 게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자. 우리 생활에 이제 좀 유지를 하자라는 토픽까지 더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이 컨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멘스는 3가지 레이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뭐 정부란지 뭐 어떤 그 협회 그 다음에 업체들도 이런 레이어 단계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샵플로어 레벨이라고 해서 실제 장비가 동작하는 레벨,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스 레이어라고 해서 약간 이제 과도기적인 단계라 그래요. 지금 저희는 한 여기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다른 데이터 매니징 솔루션들이 저 컨버전스 레이어에 와 있고 그 위로 올라갔을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탑플로어, 클라우드 레벨에서 모든 솔루션을 하게 되고 리소스를 개인이 가져가지 않고도 그걸 쉐어해서 쓰는 하나의 빅데이터 매니징하는 클라우드 및 AI 베이스 솔루션까지 가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약간 탑플로어 레벨까지는 무리가 있으니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줘야 하는 그런 다양한 솔루션들은 중간에 저희 보이는 컨버전스 레이어에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데이터를 걸러내서 하나의 KPI적인 요소를 볼 때는 이제 탑플로어 레벨까지 올리게 되고 그 부분의 협력 업체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뭐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럼 데이터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그 미디엄 레인지의 공장에서 한 달에 생산된 데이터량이 한 2200TB. 요거는 저희가 흔히 보는 온라인 스트리밍 그 영화에서 한 5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급의 공장에서. 이미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데이터들을 올리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에 뭐 다른 디바이스들이 올리고 있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지금은 빅데이터 기반의 솔루션들이 많이 와 있죠. 근데 산업군에서는 생각보다 이 부분이 미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오토메이션이나 뭐 무인화에 대한 기술은 이미 3차 때 다 끝났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향상된 매니징을 하겠다라는 게 산업군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면 아니면 뭐 라인을 깐다든지 공장을 만든다든지 하나의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하면 디자인과 리얼라이즈와 옵티마이즈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기존에는 이 단계들이 각각 따로
흘러갔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빅데이터화 시켜서 넣게 되면 이 세 개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설계 및 최적화, 그 다음에 뭐 재활용이라든지 최적화 옵티마이즈 그런 부분들을 쉽게 가상현실상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IT를 그냥 가상현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IT 레벨에서의 하나의 디자인 영역과 애널시스 영역을 OT 레벨과 통합해서 이 방법들을 실제로 뭐 파괴 검사를 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물성에 대한 것도 애널리시스를 하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IT 영역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기존에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OT 영역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도 전부 다 IT와 OT 통합된 솔루션으로 검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오토메이션 라인이라고 하죠. 흔히 공장이라 그러면 대부분 이런 라인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요거 이제 배터리 공정인데 자동화 라인에 로봇이 막 돌아가고 그 다음 공작기계에 뭔가를 가공하고 하는 라인 자체도 이제는 가상현실상에서 저렇게 시뮬레이션하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작업 플로우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트윈은 빅데이터를 매니징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설계 단계에서 저런 식으로 가상현실상에서 오토메이션 라인까지 설계를 한 다음에 실제로 IT 레벨에서 앞에 검증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런 물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솔루션 그리고 결과들이 여기 OT 레벨의 시뮬레이션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PLC 템플릿하고 봄 리스트 즉 뭐 CPU가 몇 개가 들어가고 모터 몇 개, 뭐 드라이브 몇 개 이런 형태의 기본 템플릿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거의 뭐 80% 이상 뭐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세부적인 내용만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실제 생산을 아까 오토메이션 그리고 레벨, 그 다음에 IT 레벨에서 된 데이터를 베이스로 저렇게 만들게 돼요. 거의 99% 거기서 나온 봄 리스트 하드웨어 설계 도면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자,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의 공장과 가상현실상에 또 다른 공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공장이 하는 역할은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계속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 데이터를 어차피 두 개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상공장에 보내주게 되면 가상공장이 하는 일은 공장이 돌아감과 동시에 따로 그 데이터를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생산 라인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일련 과정을 다 데이터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없애는 겁니다. 점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이제 검증 단계라고 하는데 점점 좁혀간 다음에 그 두 개가 완벽하게 트윈이 됐을 때 그 공장을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증 솔루션이라든지 오토메이션 쪽의 그 설계 툴 같은 그런 것들을 컨셉을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하고 스마트 팩토리는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디지털 트윈은 도구, 스마트 팩토리는 완성된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 서스테이너블에 대한 그 내용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만약에 우리가 앞에 픽업하는 머신을 앞에 보셨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 쪽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지그라고 해서 잡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쪽에 하드웨어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설계를 하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저 하드웨어 구성과 동일한 강성을 지닌 구성을 저희가 적층 머신으로 어느 형상을 만들 수 있다면 자, 한 번에 끝날 뿐더러 무게도 줄 것이며 거기에 따른 CO2 발생량도 굉장히 줄겠죠. 보시는 것처럼 원래 저런 컴포넌트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쪽에 어디티브 머신, 그러니까 적층 장비 솔루션에 보면은 저 NX 솔루션에서 저런 형태의 구조물을 단순화시키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럼 뒤에 화면에서 보이시겠지만 자, 전체 구조를 다 단순화시켜서 동일한 강성을 지닐 수 있게 저렇게 만들어요. 자, 모양은 조금 이상하지만 실제 저 구조물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을 거고 무게도 가볍지만 앞에 보이는 그런 하나의 메탈 소재 금형을 만들어야 되고 주물을 해야 되고 가공을 해야 되고 다른 모든 열 처리 과정을 해야 되는 그것을 이제 한 번에 적층해서 저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리소스가 주니까 서스테이너블한 그 솔루션하고 맞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3월 말에 그 오토메이션 월드 스마트 팩토리 그 페어에 나가거든요. 그때 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조금 더 다양한 솔루션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심플해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매니징해서 최적의 효과를 찾아낸다 라는 게 기본 컨셉인 거죠. 자,
제가 또 데이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올리는 부분의 연결성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존에 보면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센서나 이런 필드 레벨의 컨트롤러의 데이터들이 그냥 PLC 데이터에서 중앙집중 제어 방식의 스카다 솔루션이 연결되고 층층이 계층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고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매니징하기 때문에 저렇게 혼재되게 됩니다. 클라우드 랩에서 모든 게 돌아가고 가상현실에서 돌아가니까 카피 페이스트가 쉽게 되니 저런 식으로 혼재되게 되고 그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필드 레벨의 장비들과 연결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왼쪽에 보시면 표준화되지 않은 장비들이 기존 공장에 깔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장비 물론 표준화되어 있을 거고요. 가전제품처럼 어느 특정 브랜드를 살 수 있는 게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연결성을 확보할 건지도 보시는 것처럼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정 게이트웨이 솔루션을 가지고 전체 다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매니징하기 위해서 이런 장표들로 저희가 시각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빅데이터를 AI 베이스로 필터링해서 매니징하는 이유는 만약에 10,000대의 장비가 있는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 공장에서 이유 없이 특정 라인만 퍼포먼스가 떨어져. 근데 사람이 일일이 10,000대를 붙어 앉아서 10,000명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런 빅데이터의 특정 팩터를 받아서 클라우드에 올린 다음에 AI가 모니터링 하게 되면 실제 뭐 저희가 있는 솔루션이에요. 하게 되면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한 달 뒤에는 어느 장비가 문제가 있는지 스팟으로 표시가 되면 그 장비에 대해서 손을 보면 되는 거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데이터 드리븐 디지털 트윈은 빅데이터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걸 AI를 통해서 잡아서 그걸 이용해서 최적화를 하겠다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성이 중요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리소스를 이제 뭐 클라우드를 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머신 레벨, 라인 레벨, 팩토리 레벨, 엔터프라이즈 레벨로 또 여기도 레이어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솔루션에 대한 빅데이터 매니징은 계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성에 따라서 맞춰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이제 제가 조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인더스트리 메타버스를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윈은 그래픽 리소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GPU를 쓰는 이유는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래픽을 뭔가 가져오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일례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보면 이번에 AI 데이에 자기들 로봇도 이제 출시해서 보여줬지만 오토파일럿 기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전부 다 받아들여서 빅데이터화 시킨 다음에 그걸 끊임없이 거의 뭐 엄청 오래됐죠. 테슬라 역사도. 매니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테크노마틱스 검증 프로그램 그래픽이 저래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저런 보이는 부분에 대한 집착을 하는 분들 좀 있죠. 디지털 트윈인데 왜 저래? 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 이제 저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매니징 장점을 앞에 보시는 것처럼 매핑해서 가져오고 그 매핑된 오브젝트들을 전부 다 그래픽 리소스로 가져오는 겁니다. 전부 다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실제 지금 BMW 샤시 공장 1차 밴드를 이렇게 구현해 놓은 거고 자 왼쪽이 기존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 오른쪽이 저희 브랜드 네이밍이긴 한데 옴니버스라고 해서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솔루션입니다. 확실하게 그래픽 리소스 차이가 나죠. 그리고 더욱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게 뭐냐면 아까 앞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오브젝트 전부 다 볼트 하나까지 전부 다 오브젝트화를 시켜요. 그럼 저 각각의 객체들이 하나의 물체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로봇 티칭을 하는 화면인데 기존에 사람이 그걸 했다 그러면은 저 티칭하는 화면을 각각 오브젝트별로 다 리소스화 시킨 다음에 이제 AI 클라우드 베이스의 솔루션 그러니까 AI 싱크 같은 걸 올려서 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최적화된 경로인지를 사람이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화면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각각 객체화된 오브젝트 2,000개 정도 이미지를 전부 다 검증을 해서 바뀐 머티리얼에 대해서 어떻게 로봇이 동작하는지 제일 좋은지를 트레인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파이썬 같은 거로 트레인했는데 이건 요즘은 단순화시키는 게 대세거든요. 그래서 앱 솔루션으로 클라우드 베이스로 저런 트레이닝을 단순하게 해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런 그래픽적인 리소스와 그 다음 검증적인 리소스를 두 개를 통합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정확도도 높이고 사람들에 대한 몰입도도 높이는 그게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ES 때 이제 기조 발표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 생활에서 디지털 전환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고객분들한테 솔루션을 제시해드리지만 결국은 가는 길은 고객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존재예요. 목적지를 알려줬을 때 얼마나 최적화할 수 있겠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점점점 뭐 쉽게 말하면 대중들한테 더 다가오는 그런 솔루션을 말씀드린 게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지멘스의 김태호 이사님이 준비한 지멘스가 제시하는 산업 생산을 위한 혁신 가속화라는 주제 발표 들어봤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멘스가 이제 선도 기업인 만큼 이제 이런 발표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 발표한 내용들이 이 업계에 상당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이 데이터 드리븐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가치 있게 만들어내느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 전제 조건, 선결돼야 될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반 국내 기업들을 뭐 예로 들자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옴니버스와 보여주셨던 옴니버스와 같은 공장 그런 솔루션을 적용한 공장이 되려면 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좀 선결돼야 될 부분들, 있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컨셉이 이제 크게 생각하고 조금 실행하고 빨리 확장시키자라는 컨셉이 있어요. 먼저 이제 브라운필드와 그린필드 프로젝트를 나누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브라운필드는 기존에 쓰는 공장에 대한 솔루션을 따로 가져가고요. 이제 그린필드는 실제 신규로 만드는 공장에 대한 솔루션을 새로 가져가요. 그럼 고객분들도 그 두 개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고 그린필드 솔루션, 브라운필드 솔루션을 따로 쓴 다음에 브라운필드는 커넥티비티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 연결성을 먼저 확보를 해야죠. 왜냐하면 많은 장비들이 혼재되어 있고 통신도 안 되고 하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데이터를 매니징할 수 있느냐 여기에 조금 집중해서 보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브라운필드에서는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핸들링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 20에서 30% 맥스 정도. 근데 이제 그린필드는 검증에 중심을 둡니다. 실제 그린필드 공장 프로젝트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을 해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들어가요. 건설부터 시작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나눠서 하는 부분을 고객분들이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디지털 비즈니스의 장점은 뭐냐면 하나 해두면은 복사를 10,000개라도 20,000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POC 개념으로 프로젝트 작게 해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한 다음에 확장시키는 걸 조금 권장시켜 드리고 싶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선결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쉽게 DT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전히 뭐 지금 말씀은 해주셨지만 기업에서는 뭐 저희가 이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이 2014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10년 가까이 이제 되고 오잖아요. 물론 이제 단계별로 뭐 아주 이제 1단계부터 해서 3단계, 4단계까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그 데이터 드리븐된 공장들 그리고 결국에는 AI를 활용을 하고 이제 뭐 디지털 트윈화 돼서 제공되는 공장들은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보면은 뭐 굴지의 기업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등대 공장이라고 이제 걸맞은 정도의 그런 기업들이만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견기업이라든가 이런 그 중소기업들은 좀 언감생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들도 이제 결국에는 목표 지점은 저기다 놓고 이제 가기는 해야 되는데 다양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행착오를 좀 덜 겪으려면 네, 또 어떤 부분에 좀 더 이제 주안점을 좀 주면 더 좋을지. 네. 그 질문 잘해주셨고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DT는 대기업들은 자체 개발한 자기들 솔루션을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보여요. 근데 결국 저희가 휴대폰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기존의 컴퓨터 하나만 써도 굉장한 전문가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쓰죠. 태블릿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DT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기업들이 자기 맞춤형 솔루션을 쓰다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은 자기들이 디벨롭하는 게 안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쓰자. 왜냐하면 이제 구독 서비스로 다 바뀌기 때문에 프라이스 레벨도 많이 낮아지고 거의 10분의 1, 20분의 1 가격이 낮아지는 데다가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다운받아 쓰는 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예, 깔아서 쓰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 애저 서버에서 다운받아 쓰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클라우드 레벨도 지금 특정 업체들은 등대 공장이라고 해서 자기들 그 데이터 센터를 지었어요. 예, 지금 답이 없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리소스 관리하는 데 드는 돈보다 차라리 클라우드 가입을 하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공장들도 결국은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퍼포먼스 매니징을 하는 작은 솔루션 하나 써도 그건 DT거든요. 그 디지털 팩토리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크게 봤기 때문에 조금 뭐 미적지근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래서 결국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산업 형태 바뀌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클라우드 레벨로 다 바뀔 거고 지금 OT 레벨에 시운전을 해서 이렇게 하는 엔지니어 분들이 설 자리가 거의 없어질 거라고 해요. 향후 10년 안에. 왜냐? 하드웨어를 모듈 타입 패키지로 나누고 클라우드 레벨에서 버추얼 PLC 같은 버추얼 CLC 돌려서 A 프로덕트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솔루션 클라우드 A를 구독하고 그다음에 A 타입의 패키지를 사게 되면 중계기 하나로 거기서 그 템플릿이 돌아가서 자동으로 라인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드웨어 설치만 해두면은. 그런 형태로 바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데이터 센터를 투자해야지 뭘 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이미 이메일만 써도 클라우드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자연스럽게 녹아갈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조금 빨리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리소스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구독 서비스를 하면서 코스를 굉장히 다운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례로 예전에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원 사업이 그 1억 얼마씩 이렇게 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맥스 뭐 1억 얼마 뭐 반반 해가지고 뭐 3억까지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엣지 앱이라고 제가 부르는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구독료가 1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조금 더 나가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구독은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저희 입장에서도 부담 없는 게 그렇게 작게 시작하고 퍼지게 되면은 계속 애니얼한 인컴도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지멘스뿐만 아니고 다른 그 업체들도 구독 서비스로 바뀌고 있고 이게 가는 대세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해법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코스 와이즈한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 부분이 뭐 정답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이제 구독 서비스로 가고 클라우드화 되면서 결국에는 그동안의 이제 지원 사업들은 MES 솔루션을 뭐 도입하더라도 그 기업의 맞춤형으로 그렇죠. 그리고 수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코드를 짜야 되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클라우드 베이스 솔루션도 뭐 저희는 맨딕스라는 게 있다시피 노 코드 또는 로 코드를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클릭으로 만들 수 있게 고객이 가진 도메인 날리지를 최대한 쉽게 반영시킬 수 있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두려워하실 것보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낫다고 봅니다. 어쨌든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 지멘스에서 그런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멘스 김태호 이사님과 주제 발표 함께했습니다. 주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